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워볼 내용 빛의 합성기를 만들 방법에 대한 빛의 합성에 대한 것을 발표할 조현지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빛의 합성. 자, 빛의 합성이 무엇일까요? 빛이 합성합니다.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섞는 합쳐지는 거. 게임도 아니고 뭐가 합성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목차로는 첫 번째 가산과 감산혼합, 두 번째 빛의 삼원색의 합성, 세 번째 빛의 합성을 이용한 예, 총 세 가지 목차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가산하고 간산혼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상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단 첫 번째 상황, 이수 시간에 물감을 묻힌 붓을 물에 이렇게 헹궜는데 그 물감의 색이 물에 섞이고 여러 색상의 물감을 헹구다 보면 물의 색이 점점 검은색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 만약 여러 색상을 가진 랜턴을 한 곳으로 비추어 빛을 모으면 그 색들이 섞여 흰색이 빛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저희는 일단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상황에 대한 원리는 감산혼합입니다. 감산혼합은 물감 같은 것들의 혼합이고, 근데 물감 같은 것들뿐만이 아니라 빛이 아닌 다른 여러 색상을 가진 것들이 혼합을 했을 때 원래 색보다 훨씬 더 진하고 점점 어두워지면서 결국 모든 색을 합치면은 검은색이 되는 것을 감산혼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잘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 세 가지 색이 있는데 얘는 감산혼합의 기본이 되는 총 3원색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이 하얀색, 시안이 만약에 노란색과 섞였을 때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초록색이 되는, 그러니까 원래 기본의 두 가지 색보다 조금 더 어두워지는 현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옐로우 그리고 마젠타, 분홍색과 섞이면은 기존 두 가지 마젠타와 옐로우보다 훨씬 더 어두운 색에 짙은 빨간색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산혼합이랑 결국 이 삼원색이 섞였을 때 기존의 색보다 점점 어두워지고, 만약 이 세 가지 색을 섞었을 때 여기 보이는 블랙색, 결국 가장 어두운 색이 되는 것을 감산혼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여러 가지 형광등을 한 곳에 비추었을 때, 이게 우리가 오늘 할 부분이야. 네. 그 여러 가지 형광등을 한 곳에 비추었을 때 점점 색이 밝아지면서 결국 하얀색 빛이 된다. 자,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자, 일단은 가산혼합, 그 이유는 바로 가산혼합입니다. 가산혼합은 빛을 가하여 색을 혼합할 때 혼합한 색이 원래 색보다 밝아지는 혼합을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요거는 빛의 삼원색 RGB라고 부르는 빛의 삼원색인데요. 이 빛의 삼원색은 레드, 그린, 블루. 근데 여기서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치면은 무슨 색이 나올까요? 그러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마젠타. 네, 마젠타, 즉 분홍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방금 전 감산혼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아까는 원래 두 가지 색을 섞으면은 조금 더 어두운 색이, 명도가 어두운 색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 가산혼합은 가산, 즉 진짜 말 그대로 가산, 그러니까 색이 좀 더 높아지면서 얘네들을 섞을 때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고 훨씬 더 밝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두 가지 현상을 비교해 보았을 때 딱 알 수 있는 사실이 가산혼합과 감산혼합은 완전히 반대, 극상반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빛의 삼원색의 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인데요. 자, 오늘 저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빛의 삼원색의 합성은 두 가지 이상의 빛, 아까처럼 RGB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빛이 합하여 또 다른 빛이 없는 것을 빛합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빛합성은 여기 RGB,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섞었을 때 여러 가지 색상, 모든 색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빛합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대충 네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아까 저희가 가산혼합에서 보았던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하면 노란색이 나오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하면 자홍색이 나오고, 초록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청록색이 나오는 것을 이 빛의 합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아까 감산혼합에서는 세 가지 색을 모두 합치면 어떻게 되었죠? 검은색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빛의 합성에서 세 가지 모든 RGB를 섞으면은 어떤 색이 나올까요? 흰색. 흰색. 그 흰색이 나오는데
그 흰색을 바로 백색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백색광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백색광은 여러 가지 모든 색이 RGB를 적정한 비율로 섞으면 모든 색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RGB를 여러 가지 색상이 섞여 있어 특정한 색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빛을 백색광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형광등, 이 형광등을 보시면은 저희가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색깔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구름이 꼈지만 밖에서 햇빛이 내리치는 날에 햇빛을 보면은 눈만 보실 뿐 어떠한 색깔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백색광은 아주 밝은 빛, 아예 저희 눈에는 그냥 특정한 색이 무색으로 보이는 것을 백색광이라고 부르고, 백색광이 되는 두 빛, 도색관계라고 하는데, 만약 어떤 두 색이 섞였을 때 어느 한 색, 여기서 빛의 삼원색인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중 어느 한 색의 빛은 나머지 두 색의 합성색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빨간색, 초록색을 이미 섞어놨는데 그 슬라이드를 피고 설명하면 쉽지. 네. 거기를. 여기서 만약에 빨간색, 초록색을 섞었을 때 어떤 색이 나왔나요? 노란색. 근데 이 노란색에다가 만약 이 두 색을 섞었을 때 파란색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처럼 이 RGB 중에서 어떠한 두 색이 이미 섞여 있는 상태에서 RGB 중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색상을 섞었을 때 모두 흰색이 되고, 그리고 그 흰색은 흰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백색광이라고 부르는 것을 빛의 합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하기로 또 틀어놓고 네. 노란색의 보색은 뭘까요? 파란색. 오. 왜 보색이라고 부르지? 그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섞어서 노란색이 들어갔는데 파란색은 전혀 섞이지 않아가지고 거의 완전 정반대라고 따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해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원래 RGB가 섞여야 백색광이 흰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지? 근데 보색은 두 가지 색이 섞였을 때 백색광이 나오면 되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그지? 그러면 노란색에다 뭘 섞어야 흰색이 나오나요? 파란색. 그러니까 노란색과 파란색 동일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면 청록색의 보색은 뭐예요? 빨간색. 빨간색이 되는 거고, 자홍색, 마젠타의 초록색이 되는 거예요. 보색 이해했나? 네. 사실은 니네가 지금 오늘 한 이 실험은 2학년에 올라가면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니네가 직접 탐구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지금 근데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빛의 합성 오늘 알면 2학년 올라가서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계속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백색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자, 근데 다음은 백색광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있는데, 백색광을 저희가 보았을 때는 아직 무색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이 프리즘은 무엇이냐면은 삼각 기둥의 모양을 가진 예를 들어 살짝 거기 유리로 덮어 놓은 기구입니다. 근데 그 기구에다가 백색광, 즉 햇빛을 만약에 이렇게 하고 햇빛을 비춰 보았을 때 그 백색광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닌 백색광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색들이 한 번에 동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빛의 분산이라고 부르는데, 빛의 분산이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이 프리즘을 그 빛이 통과할 때 그 빛이 굴절이 되면서 빛의 색에 따라 예를 들어 빨간색이면은 어느 조금 더 굴절이 안 되고, 파란색이면 굴절이 더 잘 되는 그런 현상을 띠는데, 그것이 바로 색상에 따라 굴절이 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2학년 때 설명해 줄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햇빛, 그러니까 백색광은 모든 색깔의 빛이 합성이 되면 백색광이 되잖아. 그지? 근데 저 프리즘이라는 물건은 뭐 하는 물건이냐면 합성이 돼서 백색광으로 된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다시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나누는 기구, 그러니까 빛을 나누는 기구라고 해서 따라해보세요. 분, 광, 기. 분이 무슨 분자야? 광은. 그럼 해석해봐요. 빛을 나누는 기. 분광기, 빛을 나누는 기구. 그럼 프리즘이 지금 또 그림에서 보듯이 백색광이 들어가가지고 빛이 나눠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 프리즘은 분광기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말은 좀 어려운 말이라 선생님이 보충 설명해 주는 건데, 현재 말은 저 프리즘 분광기를 통과할 때 빛의 색깔마다
꺾이는 정도가 어떻다?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니네가 빨주노초 파란볼 우지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보라색 쪽이 가장 많이 꺾이고 빨간색이 덜 꺾인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 이 부분은.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 챕터인데요. 빛의 합성을 이용한 예. 일상생활에서 빛의 합성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에 대한 것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물건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PPT를 발표하고 있는 이 모니터에는 아주 작은 점들 같은 아주 작은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은 저희가 화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화소가 무엇이냐?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 즉 영상 장치에서 색을 만드는 작은 점인데요. 색을 만든다는 즉 저희가 방금 배웠던 빛의 합성시켜서 어떠한 특정 색을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색을 나타낼 수 있게 여러 화소가 빛을 서로 합성하면서 한 특정한 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 모니터에는 구름이 하나 떠 있는데 그 구름을 자세히 확대해 보면은 저렇게 작은 화소들, 저것이 화소인데요. 저런 화소들이 하나하나 모든 모니터 화면에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아까 빛의 합성에서 그 RGB를 합성하면 모든 색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모니터에는 다른 색 하나도 없고 그냥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항상 켜져 있는 것이 아닌 특정한 색을 내려고 어떠한 부분에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를 반복하면서 특정한 색을 낼 수 있게 만드는 영상 잡지에 꼭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쓰는 모니터에 꼭 필요한 화소들, 점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회 얘기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사범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 전공이 OLED였어. OLED. 이게 LED 알지? LED 중에서 선생님이 개발하려고 했었던 게 실험실에서 청색 발광 소자를 그러니까 RGB 중에서 뭘 개발하려고 했었던 걸까? B. 저기 보면 저기 파란색 보여요? 저 소재 하나를 개발하려고 했었거든. 그 당시에 우리가 쓰던 텔레비전은 이렇게 브라운관 텔레비전이었고 LCD로 넘어가는 시절이었어. 그런데 OLED 요즘 TV 많이 나오죠? 네. OLED TV는 LCD 알아? LCD? 뭐의 약자냐면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야. 그러면 그거 우리가 쉬운 말로 액정이라고 부르죠. 근데 LCD는 뒤에서 형광등 같은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거 우리가 백 패널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LCD는 얇아져 봤자 얼만큼 얇아질까? 이만큼? 뒤에 형광등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도 얇아도 두께는 이만큼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네. 근데 예전에 브라운과 이따만한 니네 못 봤을 거야, 아마 니네. 저 그거는 게임했어요. 맞아, 그 시대는 아닌데. 진짜요? 그 뒤에 동그란 구멍 TV야, 빨간색 이만하다. 그래, 알았어, 오케이. 그래. 예전에 이렇게 브라운관 TV에서 LCD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 우와, 이게 텔레비전이 엄청 얇아. 그랬는데 이만큼 두꺼웠어. 그런데 그때 선생님 지도하시던 교수님이 이제 OLED라는 거를 개발하는데 OLED는 뭐냐면 그러니까 LCD는 뒤에서 형광등에서 빛을 가해줘야 앞에 있는 색이 보이겠지. 네. 그지? 근데 OLED라는 거는 전기만 넣어주면 그 자체가 색깔을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가 발표한 RGB 세 가지의 빛만 있으면은 빛의 농도를 조절해서 뭐 노란색도 만들었다가 뭐 마젠타도 만들었다가 뭐 옅은 노란도 만들었다 진한 노란도 만들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니까 OLED에서는 세 가지의 소자만 개발하면 게임 끝이었어. 레드, 그린, 블루. 근데 블루가 제일 만들기가 어려웠었거든. 근데 RGB를 저렇게 배열을 한 다음에 만약에 저기 나무 밑에 있는 검은색 그림자를 표현한 아주 좋은 테레비라면 OLED 아주 좋은 테레비면 어떨까? 저거 꺼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진짜 블랙이 나오는 거지. 그렇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LCD 같은 거는 뒤에서 백 패널을 거기만 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약간 뿌연 검은색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화질을 볼 때 우리가 훨씬 화질 끝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니네가 잘 봐야 돼. 그때 선생님이 벌써 15년, 7년 전이거든.
근데 교수님이 그랬어 그때 뭐라고 했냐 2군 나 2군이었어 그때 어렸으니까 2군 이제 한 10년만 지나면 텔레비전을 말아서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올 걸세 휘어져 있는 텔레비전이 나올 걸세 이랬는데 그때 뭐 이만한 것도 얇다 그러던 시대에 안 믿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OLED라는 거는 백패널이 필요 없으니까 그 물질 자체에 전기만 가해주면 빛이 나지.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얇게 만들 수 있겠어. 니네 지금 여기 LG 베스트샷 같은 데 가봐. 거기 벽에 액자 같은 게 붙어있지. 근데 그게 텔레비전이야. 심지어 2019년 CES라고 하는 신제품 발표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LG가 롤러블 TV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테이블인데 전원을 누르면 여기서 텔레비가 뒤 말려서 올라와. 그리고 다시 말려서 들어가. 너무 신기한 프린트. 그런 시대가 왔다는 얘기죠. 관광이 그래서 너네는 차에도 막 들어.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과제를 하나 내려고 이런 얘기를 했어. 여러분 집에 가면 핸드폰이 있을 겁니다. 이거 웬만하면 접사 다 되거든. 어? 너희 집에 찍어. 가까이서 찍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가까이서 핸드폰을 가지고 텔레비전 화면을 가까이서 최대한 초점 맞춰서 찍어봐. 그러면 니네 집 텔레비전도 저렇게 돼 있다고. 거의 요즘 쓰는 게 거의 LED를 많이 쓰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해주시고. 네, 이상으로 빛의 합성 오늘 저희가 만들 빛의 합성기에 대해서 빛의 합성에 대한 걸